예, 비판적 사고 강의를 수강하시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담당하는 자봉석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제 수업을 처음 듣는 학생분들도 있을 거고, 또 듣는 학생분들도 있을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 또 듣는 학생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제 거를. 일반적으로 또 듣는다는 거는 그거잖아, 재수강이잖아. 근데 우리 학교 재수강 기준이 제가 있을 때랑 여러분들이 있을 때랑 조금 달라요. 제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학부 다닐 때는 재수강을 하면 A까지 올릴 수 있었어. 근데 지금은 B풀까지인가 올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재수강을 하게 되면은 이전에 들었던 쌤한테 수업을 안 들어. 전공이 아니잖아. 그냥. 그리고 비판적 사고는 하시는 쌤들도 많으니까 굳이 제 수업을 또 듣는 학생은 없겠죠. 출석부는 안 봤는데, 어쨌거나 이 수업은 제가 하고 있는 비판적 사고의 첫 번째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수업을 듣고 이 수업 별로다 싶으면은 다른 데로 옮겨갈 수도 있고, 이 수업 그냥 들을만 할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오늘 할 거는 총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겁니다. 오리엔테이션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수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혹은 상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간략하게 소개하는 거는 상세하게 소개하겠지? 그래? 간략하게 왜 소개했을까? 어쨌거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거고요. 오리엔테이션 원래 이제 실강을 들으신 학생분들, 3, 4학년 지금 20학번이 2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3, 4학년만 알겠네. 3, 4학년은 이제 실강을 들었으니까 알 거예요. 원래 첫 시간에 들어오면 15분 만에 해갖고 나가는 게 국룰이에요. 안 그러면 하늘에서 번개 맞는다는 이런 전설이 내려오거든. 어쨌거나 15분 만에 하고 나가야 하는데, 지금 비대면 강의잖아. 그래가지고 교육부에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50분을 풀로 채우라고 와요. 근데 50분을 풀로 채우는 방법을 두 가지를 줬어. 그래갖고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이 강의 말미에 수업 방식에 대한 설문이 있을 거예요. 그 설문에 이제 여러분이 답한 걸 보고 한 학기 동안 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오리엔테이션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학사 계획을 보도록 하죠. 우선 3월 2일이 개강이에요. 우리는 개강. 그래가지고 총 15주차 강입니다. 15주차 강이고 한 주차마다 2시간씩 있어요. 그러니까 총 30강짜리인 거죠. 이 30강은 서로 다른 주제로 해가지고 두 강이 될 수도 있고, 한 가지 주제를 해가지고 2시간짜리 강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시간이 순수하게 동영상 수업, 그러니까 이렇게 수업 제가 토킹하는 걸로만 이루어질 수도 있고, 토킹은 짧게 하고 이제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과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수업 방식 두 개 중에 여러분이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하거든요. 이 캠퍼스 홈페이지 가면은 제가 설문을 올려놨을 거예요. 제가 했을 땐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설문을 올린 다음에 학생용으로 보기를 해가지고 해보니까 잘 됐어. 근데 여러분들이 할 때는 어떨지 잘 모르겠어. 나한테 학번이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께. 그래서 직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없는데, 이 캠퍼스 설문에 들어가면 이제 수업 방식에 대한 설문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 1번이 뭐냐면은 50분짜리 동영상이야. 그러니까 1시간에 50분짜리 동영상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 수업 방식을 채택할 경우에 100분짜리를 들어야 돼요. 옛날 이 캠퍼스 홈페이지, 지금 이 캠퍼스 홈페이지 리뉴얼 됐잖아요. 리뉴얼이 아니라 업체가 바뀌었잖아.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제가 유튜브에 올리고 그거를 이 캠퍼스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링크 건 화면에서 우클릭 해가지고 보면 재생 속도 조정이 됐어. 그래갖고 어차피 유튜브는 2배속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다른 학교 에타 보니까 그거는 뭐 20배속까지 올리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걸려요. 제 아이디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몇 분 봤는지가 나와. 근데 우리 학교는 그걸 빨리 보는 학생은 별로 없어. 그냥 잘 때 이제 ASMR 삼아서 켜놔. 그래가지고 내가 목소리를 좀 잠 잘 오는 목소리로 해볼까라는 생각도 해봤어.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목소리가 아니잖아, 내가.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대부분의 학생은 제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학습 현황을 보잖아. 그러면은 100분짜리 수업인데 68시간이 찍혀 있어. 이거는 켜놓고 어디 갔다는 거야. 그래도 켜놓은 게 어디겠어. 원래 실강을 해도요, 70명이 듣잖아? 그러면은 한 10명만 들어.
여러분들도 혹시 뭐 학원 강사나 이런 거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듣는 사람 수는 별로 안 변해. 그러니까 70명이 앉아있으면 그중에 한 10명, 15명은 수업을 듣는 게 보여요. 제 눈에 보여. 아, 제가 날 쳐다보고 있구나. 혹은 내 뒤에 PPT를 쳐다보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데, 나머지 학생들은 듣기도 하고 다른 자기 볼 일도 보고 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막 68시간 찍어놓고 뭐 잠자고, 그러니까 잘 때 ASMR 삼아서 켜놓는 거 그렇게 뭐 딴지 걸지는 않습니다. 물론 딴지 걸려면 걸 수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걸 걸으라 라고 하면은 걸어야 돼, 나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티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공익을 위해서 알아서 잘 처신하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50분짜리 동영상 두 개를 해가지고 100분짜리를 듣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저 혼자 50분에 상당하는 강의를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맨날 50분짜리를 찍을 수가 없잖아? 내가 무슨 EBS 강사도 아니고, EBS 강사는 이제 수업을 여러분들이 EBS를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 때는 EBS가 그렇게 막, 제가 고딩 때는, 고딩이란 말조차 옛날 것 같다. EBS가 그렇게 막 활성화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EBS에서 낸다 하긴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어. 근데 여러분들이 EBS 강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수업 내용을 이제 개념 정리를 해야 하는 시간, 한 2, 30분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문제풀이를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내 수업이 막 수학기 김책처럼 문제집이 있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50분보다 좀 적을 수도 있어요. 한 45분, 40분일 수도 있어. 근데 어떨 때는 또 문제풀이 하게 되면 이게 시간이 넘쳐. 그래서 60분, 65분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어쨌거나 전체 이제 강의 토탈 시간 합치면은 저 정도 됩니다. 그래갖고 50분짜리 동영상 저 혼자 떠드는 거, 요거가 있을 수 있어요. 요거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은 여러분들이 별로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대신 이제 ASMR 사막 켜놓으면은 잠이 잘 올 수도 있잖아. 불면증 치료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 수업 방식을 1번 수업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은 지금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모든 과제를 다 해야 합니다. 과제가 몇 개 없어요. 그리고 2번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30분짜리 동영상을 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여기 플러스 20분짜리 과제를 해야 돼. 이게 기본적으로 교육부랑 대학교에서 이제 녹화 강의에 이제 요구한 두 가지 방법이에요. 50분을 풀로 채우시든지 30분짜리 동영상을 올리고 20분짜리 과제를 내세요 라고 하는 게 기본적이거든요. 요거에 두 개야. 그래서 수업은 60분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40분짜리 과제를 해야 돼. 40분짜리 과제가 뭐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 과제는 내 맘대로 내는 거예요. 과제 기준이 딱히 있는 게 아니라 애들이 했을 때 한 20분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의 과제예요. 그래갖고 다른 쌤들한테 여쭤보니까 뭐 읽기 자료를 한 3개 주고 읽고 뭐 내용 요약해서 쓰라고 하든지, 혹은 뭐 퀴즈 한 4, 5개 주고 이제 수업에서 이제 답을 찾을 수 있는 퀴즈 한 몇 개를 주고 그걸 풀어오라고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은 요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고르시면 돼요. 그 설문에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신에 요 2번을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은 수업은 짧게 듣지만 여러분들이 매 시간 해야 하는 과제가 생겨. 매주가 아니야. 매 시간 해야 하는 과제가 생겨. 2분짜리 과제가. 이거를 한도 없이 귀찮게 저는 편하고 여러분들이 귀찮게 낼 수도 있거든요. 가령 읽기 자료 하나 주고 요약해서 쓰시오 라고 해버리면 여러분은 귀찮고 난 되게 편해. 왜냐면 쓴 것만 보면 되거든. 대충 읽어보고 그래갖고 잘 썼네. 그래갖고 5점, 4점, 3점 열어주면 되니까. 근데 요거를 선택하시게 되면 과제가 확 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요 강의 계획서에서 살펴볼 과제 중에 일부를 저 20분짜리 매 시간 나오는 저 과제로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과제 중에 일부를 안 하게 되는 거지. 어쨌거나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수업 말미에 다시 한번 선택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3월 2일이 개강, 그리고 그럼 개강주부터 1주죠. 1, 2, 3, 4, 5, 이거 5, 6, 7, 8 하면은 여기가 중간고사입니다. 중간고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 수업의 중간고사는 이 캠퍼스에 있는 시험 메뉴를 가지고 진행됩니다.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 메뉴만 가지고 진행이 돼요.
물론 중간 과제가 있어요. 중간 과제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거랑 같이 내면 되고, 중간고사는 이 캠퍼스 홈페이지에 있는 그 시험 메뉴를 갖고 진행이 되고 오픈 테스트입니다. 교재가 있을 거예요. 이 수업에 교재가 있고, 이 수업을 제가 진행하는 PPT가 있을 거예요. 그 교재와 PPT에서 주로 나옵니다. 주로 나온다는 거야. 아, 거기서 다 나온다는 거 아니야. 물론 조금만, 아주 조금만 사고력을 향상시키면은 딴 데 나온 것도 금방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오픈 테스트라고 했죠. 제가 PPT를 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다 맞추는 사람이 없어. 왜일까? PPT에 있는 걸 보고 쓰는데도 왜 다 못 맞출까? 글쎄, 의문입니다. 어쨌거나 중간고사가 치러질 거예요. 그리고 9, 10, 11, 12, 13, 14, 10, 8, 9. 아, 이거 9구나. 9, 10, 11, 12, 13, 14, 15주가 되는 요때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그래갖고 16일이 종강일이에요. 그래갖고 아마 여러분은 요때쯤부터 이제 여름방학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비대면 수업이라서 학교에 보통 안 오죠. 근데 보통 5월제가 요때쯤 열리나? 우리 학교는 이제 5월제가 있고, 5월은 이제 동아리 축제고, 그 2학기 때 하는 게 본축제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 작년에는 안 했을 거야.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올해도 안 하겠지? 올해 학교는 가나? 잘 모르겠어. 내가 안 가서. 어쨌거나 대략적인 큰 스케줄은 이렇습니다. 개강하고 종강은 이때고,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중간고사에는 중간 과제가 있을 거예요. 중간 과제를 같이 냅니다. 기말고사 때도 기말 과제가 있습니다. 기말 과제를 같이 냅니다. 자, 과제가 뭔지는 이제 강의 계획서를 같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강의 계획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사고 강의 계획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계획서는 차세대에 올라와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한데, 이제 차세대에는 이거를 그 뭐라 해야지? 과제를 구체적으로 낼 수가 없어. 그냥 과제야. 과제 수시고사 뭐 요렇게 있는데, 그 과제에 해당하는 게 그거를 나눌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과제 점수를 몰빵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과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이 과목 비판적 사고예요. 여러분 비판적 사고 신청 안 했는데 이거 듣고 있으면은 빨리 과사에 말해가지고 옮기도록 하세요. 제 이메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질문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캠퍼스 질답 게시판에 올리시면 돼요. 그 옛날 이캠퍼스는 이제 폰이랑 연동되는 앱이 없었는데, 이번에 바뀐 이캠퍼스 홈페이지는 폰이랑 연동되는 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사이트에 질답 게시판에 써놓으면 저한테 앱 푸시가 와요. 그러면 제가 바로 답을 달 수 있겠죠. 물론 바로 막 그렇게 즉각적으로 답을 달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나도 읽고 생각을 해야지. 읽고 질문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하면 되겠을까? 혹은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타자도 폰으로 치기 좀 애매한 거는 그 컴퓨터에 앉아서 쳐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데, 어쨌거나 보기는 금방금방 본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이제 문의 게시판에 쓰기에는 약간 프라이버시가 있어야 한다라고, 사생활 보호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저 이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메일로 보내시면은 제가 메일 앱 깔려 있거든요. 그래가 FC가 와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읽어보고 이제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 이름은 차봉석입니다. 혹시라도 비판적 사고를 신청하긴 했는데 이 사람 건 아니었어 라고 하면은 바꾸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 중에는 아마 바꿀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제가 이거 시간대가 한번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강의 시간은 요거 아니에요. 이거 옛날 거 들고 와서 그런데, 제 강의는 월요일 2, 3교시랑 목요일 3, 4교시예요. 요거는 새내기가 많아. 요거는 3, 4학년이 많아. 3, 4학년이 많아. 요건 새내기가 많고, 자기가 요 두 개 중에 해당 안 되면은 뭔가 좀 이상한 거니까 그거 과사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수강 신청 확인하는 거 있죠.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네. 자, 두 번째 강의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강의는 어쨌거나 비판적 사고라는 강의예요. 비판적 사고라는 강의는 각 다른 학교에도 거의 다 있어요. 우리나라 공립대는 거의 다 있고, 공립대는 아마 다 있고, 그 사립대도 거의 다 있는 걸로 알아. 이 강의의 기본적인 목표는 비판적 사고 능력 향상이에요. 비판적 사고 능력 향상.
비판적 사고라는 게 뭐냐면은 사고라는 거잖아요. 그 생각하는 능력이야. 조금 있다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비판적 사고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깔려서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태어나면은. 그래가지고 그거를 함량시키는 게 목적인데, 이 함량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우선 비판적 사고라는 능력이 너한테 있어라는 걸 보여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판적 사고의 의미와 그것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줘요. 그리고 요 비판적 사고라는 게 그냥 뭐랄까, 스킬 아이콘을 누르면 뿅 하고 발동하는 게 아니야. 게임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요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방식들이 몇 개 있어요. 말하기 방식도 있고 글쓰기 방식도 있고 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미디어가 그 가운데 있어서 미디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대학에서는 글쓰기를 통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비판적 글쓰기를 통해서 그 능력의 함양을 연습할 거예요. 근데 이 글쓰기라는 게, 글쓰기가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 가령 이제 국문과에서 글쓰기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벼운 경수필도 써볼 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포트, 중수필도 써볼 거고, 그리고 뭐 소설 같은 거 써보나? 내가 할 때는 소설을 안 썼는데, 소설이나 뭐 일기는 안 쓰지. 그게 경수필이지. 어쨌거나 소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비판적 사고에서 말하는 글쓰기라는 것은 논설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논설문이고 설명문도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거 타블렛을 쓰고 있는데 이게 너무 튀네. 왠지 모르겠어.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논설문하고 설명문을 쓸 건데, 요 두 개 글이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은 내 생각만 가지고 못 써. 물론 논설문 같은 경우에는 내 생각만 가지고도 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 두 가지는 내가 뭔가 다른 거에 정보를 가지고 와서 내 나름대로 가공을 해가지고 요걸 뿅 하고 내놓는 거란 말이에요. 치킨 장사 같은 거지. 생닭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튀기고 염지하고 튀기고 양념 발라서 요걸 뿅 하고 내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논증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뭔지는 조금 이따 볼 거고요. 조금 이따가 아니라 다음 시간에 볼 거고, 요거를 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해요. 글쓰기 스킬도 필요한데, 글쓰기 스킬에 앞서서 읽기 스킬이 필요해. 요 읽기라는 거는 글 분석이에요. 글을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닭이 들어왔어. 닭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아야 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치킨 장사를 잘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희 집이 치킨을 했었거든. 그래가지고 요 글 분석하는 게 비판적 사고의 어떤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 내용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은 글 분석이 절반이고 쓰기가 절반이에요. 근데 지금 쓰기가 실시간 피드백이 안 되기 때문에 요게 조금 줄었어. 그래갖고 요 부분이 약간 올랐어요. 여기에는 논증 분석이 있고, 이제 논증 분석에 속하는 걸로 이제 논리학이 들어갑니다. 논리학, 뭐 논증 평가,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글쓰기에도 논리학이 들어가고, 요거 구체적인 글쓰기 스킬 같은 거는 글쓰기 수업에서 해. 비판적 사고에서 다룰 글쓰기 스킬은 굉장히 단순한 스킬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문학적 소양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논술문을 쓰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겁니다. 이미 체득하고 있는 학생도 있어. 그 능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사람을 위해서 아주 간단한 요것만 갖다 넣으면은 그래도 2000자 A4 한 페이지, 여러분들이 한글 프로그램 켜가지고 아무것도 변경 안 하고 A4 한 페이지를 치면은 그 2000자, 2200자 정도 되거든요. 2000에서 2200자. 아주 간단하게 논설문 2200자짜리를 쓸 수 있는 스킬을 가르쳐 줄 겁니다. 어쨌거나 요 논증의 종류와 구조, 특성을 알고 평가할 수 있다가 요 논증 분석, 즉 글 분석에 들어가요. 요 글 분석 내용을 조금 할 거고, 그리고 논리학, 간단한 논리학. 이 수업에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논리학은 굉장히 간단한 논리학입니다. 서양 논리학이에요, 당연히. 논리학도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되게 어려운 논리학도 많습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는 철학과가 있거든요. 인문대학에 철학과가 있는데, 철학과에는 기호 논리학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학부 수준의 기호 논리학조차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에서 기호 논리학을 들으러 오면은 이제 망하죠, 보통. 뭔 소린지 하나도 몰라. 왜냐면 우리도 모르거든. 잘 몰라. 그거를 다 듣고 나서야 무슨 소린지 알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배울 논리학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되게 오래된 전통 논리학이 있고, 하나는 되게 현대적이라 해보자. 20세기 태어났거든요. 20세기 논리학이 있는데, 그 20세기 논리학도 굉장히 쉬운 논리학이야. 명제 논리라고 부르는 논리학을 배울 겁니다. 요 두 논리학만 알아도 어디 가서 논리학 모른다는 소리는 안 들어요.
그 외에도 그 논리학 수업할 때 하겠지만 논리학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 학자마다 만들어낼 수 있거든. 자, 강의 학습 목표는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게 소개고, 이게 분석, 글 읽기, 이게 글쓰기, 이게 논리학. 총 네 가지 파트를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이 수업의 교재는 요겁니다. 비판적 사고 우리 학교에서 나온 교재예요. 한 번도 개정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교재를 인터넷 서점에서도 구할 수 있고 학교 서점에서도 구할 수 있고 과방에서도 구할 수 있고 선배 하나 알면은 선배한테 뜯어내세요. 들었으면. 어쨌거나 교재를 알아서 구하세요. 제가 뭐 꼭 사라고는 안 하는데 꼭 사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지금은 비대면 수업이라서 그게 안 될 거예요. 취업계가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사 취업을 하고 나갔다고 하더라도 원래 취업계라는 거는 출석 인정이거든요. 취업계는 이게 뭐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무슨 의무를 면제시켜 좀 이런 게 아니라 출석 의무 면제예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타지로 취업을 나갔어. 근데 수업은 진주회사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평일에 수업하는데 평일에 회사에서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러 못 와. 그렇기 때문에 취업계를 내게 되면은 출석을 한 걸로 인정을 해줘. 근데 시험이랑 과제랑 요게 면제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원래 같으면은 이제 취업계를 내게 되면은 출석 점수를 그냥 만점을 드립니다. 근데 비대면 수업이 되면서 출석을 진주에 와서 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인터넷으로 하면 되니까 취업계를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설사 취업을 하더라도 취업계를 못 받아. 근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취업해가지고 수업 들을 시간이 없어. 물론 좀 한간 직장도 있겠죠. 근데 보통 이제 자기가 보통 처음 해보는 곳으로 갈 거 아니에요? 자기 전공, 그러니까 배우는 거랑 현실에서 일하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취업해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이 뭐 딴 걸 할 시간이 없어요. 거기서 이제 늦게까지 뭔가 자기 업무 파악 같은 걸 해야 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취업계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출석을 여기까지 와서 할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인터넷 강의 들을 시간도 없어.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출석 의무를 면제를 못 받지만 출석은 계속 못 하니까 출석이 계속 까이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 학교는 출석 F가 있어. 4분의 1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 15 곱하기 2 해가지고 30이잖아. 요거를 4로 나누면 48, 30이잖아요. 48 하면 30이잖아. 그래서 8시간 빠지면 F예요. 8시간이면은 2시간씩 묶으면은 이제 4주잖아요. 4주를 빠지면 F야. 원래 48, 30인데 첫 주가 이거 안 들어가니까 2주부터 15주까지 해가지고 4번을 빠지면은 F란 거야. 그러니까 취업을 해버리면은 일하기도 바쁜데 저걸 못 들어가지고 F 먹는 사태가 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서 아마 과사에서 말을 했을 거예요. 그 취업계 원래 안 나오는데 도저히 바빠서 나 이거 못 듣는다 하면 취업계 내줄 거거든요. 그러면은 취업계를 받아가지고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분은 이제 출석 인정은 해드려요. 그런데 원래 같으면 출석 인정만 된다고 한 거잖아. 그러면은 원래 시험이랑 과제를 해야 돼. 근데 그거 할 시간이 어디겠어. 출석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만약 내가 취업을 해가지고 취업계를 냈다라는 학생분들은 교재를 사세요. 교재를 사면은 거기에 연습 문제가 있거든요. 그 연습 문제를 다 풀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세요. 그러면은 제가 과제랑 시험을 그 평균 점수를 맞춰드릴 거예요. 당연히 A나 이런 걸 줄 수는 없어. 당연하지. 그냥 그 연습 문제를 풀어서 연습 문제보다는 내 시험이 어려워. 과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거를 했다고 해서 만점을 드릴 수는 없고 대신에 빵점이 안 나오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냥 X가 안 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만약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를 풀어가지고 나한테 기말 해가지고 기말 한 다음에 채점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안에 저한테 보내갖고 제가 확인해보고 연습 문제를 다 잘 풀었다. 그러면은 평균 점수를 드릴 겁니다. 중간고사의 평균 점수, 기말고사의 평균 점수, 과제의 평균 점수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점수를 맞출 거예요.
취업된 사람한테 해당하는 거예요. 취업된 사람. 아닌 사람, 나는 이 시험 잘 볼 자신이 없으니까 나 저걸로 할래, 저걸로 때울래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취업계를 낸 사람만 해주는 거야, 저거는. 자, 그렇습니다. 교재는 이래 생겼어요. 물음표 돼 있고, 약간 거북목인 사람 있고, 크리티컬 띵킹 써 있고, GNU 이게 우리 학교 출판사죠. 자, 요렇게 생긴 책이 우리의 주 교재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으니까 이전 책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업해가지고 취업계 내신 분은 연습 문제를 제가 본인이 풀었다는 걸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 책으로 내시면 안 돼요. 딴 사람 책으로. 물론 어쨌거나 안 돼. 딴 사람 책으로 내면 안 되고, 본인이 저 교재 하나 사서 취업했잖아. 하나 정도 살 수는 있겠지.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풀어갖고 저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는 주소는 제가 학기 말에 말씀드립니다. 자, 요렇게 해서 교재를 살펴봤고요. 거북목이라고 해서 뭔가 생각이 났는데, 원래 의자에 앉아 있으면은 이제 보통 그런 게 와요. 그래가지고 뭐 게임을 해도 그렇고, 회사에 앉아갖고 일하는 사무직이면 훨씬 많이 그렇겠죠. 그러니까 취업해가지고 혹은 이제 내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겠다 하면 의자를 하나 사세요. 의자 좋은 거 많잖아. 뭔 소리야. 어쨌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 소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게 척추랑 목이랑 어깨가 다 아파.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찾다가 이제 피지컬 갤러리라는 채널을 발견하고 거기서 이제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 하는 빡빡이 계란님의 스트레칭 영상을 봤는데 등 근육 풀어주는 거랑 거북목 하는 거 이거 되게 저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거 되게 특이하게 스트레칭 하거든요. 다른 쪽에서 안 가르쳐준 스트레칭 하는데 그거 하니까 저로서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도 고생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 영상 한번 보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래요. 자, 참고서적이 있습니다. 참고서적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일반적으로는 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요 수업만 듣고 비판적 사고라는 나의 스킬의 랩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난 이 비판적 사고라는 과목 자체에 어떤 흥미를 느낀다. 요 과목 자체, 요 능력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하면은 요런 책들을 참고하면 된다라는 건데 요것들도 다 교재예요. 그래가지고 요 비판적 사고라는 어떤 디스플린, 분과라는 건 없거든. 그러니까 요건 주제잖아, 서브젝트잖아. 그래갖고 요 주제에 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라는 학생들은 요 책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거 괜찮아요. 박은진 쌤이 쓴 거 비판적 사고라는 책, 요거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 써있는 참고서적 중에 이게 제일 두꺼워요. 원래 두꺼운 책일수록 좋아. 여기 아닌데. 요렇게 생겼거든요. 비판적 사고를 위한 논리, 요거는 논리학이 있습니다. 논리학이 주로 된 거고요. 비판적 사고는 비판적 사고 계략적인 내용이 있어요. 저도 몇 개 문제가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 책을 봐야지만 풀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 책을 볼 필요는 없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은 내용, 제가 수업한 내용보다 조금 더 많은 걸 알고 싶으면은 요런 책을 참고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책은 한상기 쌤이 쓴 것도 있고 그리고 앤 톰슨이 쓴 것도 있는데 저는 요 두 가지는 약간 너무 워크북 같다랄까? 요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별로고 요거를 저는 좀 쓸 겁니다. 어떻게 생겼냐면요. 피셔의 비판적 사고라는 책인데 이것도 약간 워크북이에요. 여기 쉬운 거 개론이라고 써있죠. 피셔의 비판적 사고는 논리학이 없어. 요거는 못 봐서 내가 모르겠는데 여기엔 논리학이 없어. 대신에 논증 분석이 되게 자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시가 많아. 예시가 2판에서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논증 분석 같은 거를 연습해 보거나 혹은 뭐 난 좀 비판적 사고를 연습해 볼 수 있는 예시들이 필요하다 하면은 요 책을 한번 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구해서 볼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시험 문제 냈는데 여기서 본 예시가 나온다. 뭐 이럴지도 모르지. 자, 어쨌거나 요런 참고 서적들이 있다는 거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까지는 이제 그냥 평범한 내용이었고 평가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한텐. 왜냐면 요거에 따라서 저는 평가를 할 거예요. 뭐 숨겨진 점수, 숨겨진 1점 요런 거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1점 갖고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하진 않아요. 아닌가? 1점 갖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는데 어쨌거나 저는 요 평가 방법 내에서 보통 하게 됩니다. 우선 출석은 10%예요. 출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4분의 1선 8시간을 빠지게 되면은 F입니다. 8시간이라는 건 4주를 빠지면 된다는 4주를 빠지게 되면 F라는 거예요. 첫 시간은 출석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출석을 전부 한 걸로 제가 체크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주에서 15주차 사이에 4번 4주를 빠지게 되면 F가 나갈 겁니다. 그거 출석 F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중간고사는 20점, 기말고사는 35점입니다. 만점이 20점, 35점 이렇게 나갈 거예요. 100점 만점은 20점으로 환산하고 옛날에 이랬었는데 도저히 그 뭐랄까 좀 계산하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20점, 35점 나갈 거예요. 물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어쨌거나 중간고사는 만점이 20점, 기말고사는 만점이 35점입니다. 출석, 중간, 기말이 이렇고요. 자, 여러분들 차세대 과제라고 돼 있던 거 점수가 요겁니다. 3개예요. 25점, 10점, 35점이죠. 과제를 합치면 기말고사랑 점수가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3, 4학년은 이미 이제 강의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를 받는지 대충 다 알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특히 전공에서는 이게 안 먹히는데 전공은 이제 내가 공대나 이런 쪽은 전공 수업을 안 들어봤잖아. 그래가지고 전공에서는 이게 안 먹히는데 교양에서는 이게 반드시 먹혀. A, 그러니까 적어도 A가 나와. 제가 말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우선 출석을 빠지면 안 돼. 저거 먹고 들어가는 점수를 주는 거라 가지고 저걸 빠지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시험은 그냥 평타 약간 이상을 봐. 그런 식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수업에 이제 인원이 있잖아요. 지금은 80명짜리가 우리 거에서 아마 제일 클 거예요. 최대한 그 애들이 많이 듣는 수업에 들어가. 그래야지 A 구간에 속하는 학생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은 여기 평가돼 있는 요런 것들을 다 해. 그러면은 꼭 안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걔네들 다 쳐내고 이렇게 하면은 요걸 다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A가 나옵니다. 제 수업도 그래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만점 맞추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하면서. 중간고사는 오픈 테스트인데도 만점을 맞는 사람이 없었어. 기말고사는 논리학 때문에 없었어요. 논리학을 나는 쉽게 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꼭 어렵다고 하더라고. 그게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내요. 근데 그대로 내면 다 맞추잖아. 내가 교재 문제를 다 풀어준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풀이를 그대로 쓰면 맞을 거 아니야. 그건 안 돼. 그래가지고 내가 논리학 문제를 교재에 있는 걸 약간 바꿔서 냅니다. 약간 바꿔서 내는데 그거를 못 맞춰. 근데 이게 시간이 많아도 못 맞추는 건지 아니면 제가 좀 시간을 타이트하게 주긴 해요. 중간고사는 1시간, 기말고사는 1시간 반을 주는데 원래 기말고사도 1시간 줬었는데 시간 너무 없다 해가지고 1시간 반으로 늘린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실강 해가지고 시험 치러 가면 1시간 주잖아. 시험 문제도 똑같아. 근데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 조금 모르겠어. 어쨌거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냈을 때 여러분들이 만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요거를 그냥 적당하게 봐. 적어도 반 이상, 그러니까 10점 이상. 이거는 뭐 몇 점이야? 한 15점 이상 맞는다고 치면은 요것들은 만점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구간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저는 뭐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만점은 한 명도 없다 이런 주의는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교수님이 이제 요 평가 방법에 따라서 이제 점수를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당신의 기준은 이상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요거는 교수님들 권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쌤들이야 그냥 만점 주고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 과에 있는 전공 교수님들한테는 씨알도 안 먹힐 거야. 그러니까 그거 점수를 주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의 권한이니까 그거는 존중해 주도록 하고, 어쨌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토론이 만약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어. 제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 내가 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제일 잘하는 애를 10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매깁니다. 즉 요거는 만점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만점이 안 나와도 얘네가 만점이 다 나오게 되면 기말고사 하나 친 것만 하나 만점 맞은 것만큼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다 하세요. 토론도 참여하고 일반 과제도 다 하고 그리고 그 글쓰기도 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A는 나올 겁니다. 그런데 만약 모든 학생, 저 같은 경우에 70명, 80명이거든요. 모든 학생이 저걸 다 하면은 A가 안 나오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모든 학생이 다 안 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상관없어. 그 절대평가 지금 이거 뭐라 해야지? 녹화 강의는 저번 학기까지만 하더라도 절대평가였어요. 그러니까 A가 원래 20%인가 주잖아요. 상대평가하면. 근데 A를 50%까지 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A 받을 확률이 확 올라가지.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겠어. 이거 아직 기준이 안 나온 것 같은데 그 만약 이렇게 작년이랑 똑같이 할 것 같으면은 요거 다 하기만 하면은 진짜 거의 A입니다.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저거를 총점을 다 내면은 원래 이게 총점이 100점이잖아. 어떨 때는 총점이 88점까지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70점까지밖에 안 나올 때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70점에 뭐 B를 주냐 이런 거 아니야. 나는 그냥 제일 높은 애를 A 뿔을 줘. 그냥. 그래갖고 그렇게 쭉 순서를 맞춰주기 때문에 어쨌거나 다 하기만 하면은 웬만해서 A가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다 했는데 A가 안 나왔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못 받거나 요게 안 됐거나 혹은 애들이 진짜 전부 다 열심히 했거나 근데 마지막 거는 거의 가능성 없어요. 모든 애들이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아니 전부 다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열심히 하지 않는 애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깔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제가 추천드리는 거 토론, 과제, 글쓰기 다 하라는 거예요. 자, 토론, 과제, 글쓰기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조금 이따 보고 자, 기타사항 결석 1시간 1점 감점 한 주에 2시간이에요. 1시간 빠지면 1점을 깐다는 소리입니다. 8시간이면 자동 F 이런 거고요. 공결 처리는 74조 기준인데 적어도 공결 처리가 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비대면이고 그리고 동영상 녹화 수업이라서 이걸 안 내줄 겁니다. 학과에서. 취업자는 취업계 제출 시 출석 인정. 출석 인정이에요. 과제와 시험은 해야 하는데 이 과제 시험을 못하겠다 하면은 교재 연습 문제를 풀어갖고 저한테 제출하시면 평균 점수를 부여해 드린다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과제를 볼 건데 과제는 크게 요렇게 토론 요렇게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일반 과제 중에 하나 10점짜리가 있어요. 요건 뭐냐면 주장하는 글. 여러분들이 기말에 글쓰기 과제를 할 거예요. 여기 기말 과제거든요. 기말 과제는 뭐냐면은 과제 1을 바탕으로 해서 주장하는 걸 논설문을 쓰기고 기말고사에 낼 거예요. 이게 10점이에요. 모든 과제는 제가 내기 한 주, 2주 전에 미리 또 수업에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까먹어도 상관없어. 자, 근데 과제가 이런 게 있다는 건 알아야지. 자, 요렇게 10점짜리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 1을 바탕으로 해서 주장하는 글쓰기인데 과제 1이 뭐냐면은 일반 과제를 10점과 5점짜리로 나누는데 그 중에 10점이에요. 주장하는 글, 요 글쓰기의 개요를 만들기. 요걸 중간고사 할 때 낼 겁니다. 요거 10점이에요. 개요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수업 때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과제 2는 요 5점짜리는 논리학 수업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리학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 연습 문제,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를 제가 풀어볼 거거든요. 그 문제 풀기 전에 논리학 문제를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과제를 제가 타자 쳐가지고 올려드리면 그걸 풀어갖고 제출을 하면은 5점 줍니다. 그 5점이에요. 그리고 토론이라는 게 있어요. 요 토론 10점이 있는데 요거는 논리학 문제, 요거는 개요. 토론 10점이 있죠. 요 토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쓴 개요를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 토론이 원래 같으면 실시간으로 해야 하잖아. 근데 지금 녹화 수업이라서 실시간이 안 되잖아. 대신에 이 캠퍼스에 토론 게시판이 있어요. 그 토론 게시판이 뭐 딴 게 아니라 그냥 자유 게시판이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요런 거를 써가지고 올려놨잖아. 개요 파일을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개요 파일을 다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학생들은 그 개요를 읽어보고 난 이런 점이 조금 더 보완됐으면 좋겠어. 이런 점이 조금 이상해 라는 거를 댓글로 쓰면 이제 그 개요의 주인이 이거는 받아들일 만해. 이거는 내가 글을 좀 잘못 읽었어 라고 다시 피드백을 달고 이런 식으로 댓글놀이 할 거예요. 그 댓글놀이를 해가지고 이제 발표하신 분은 최대 10점을 줍니다. 참여한 사람은 최대 5점을 줍니다. 즉 절반을 준다는 거예요.
발표자를 따로 모을 거예요. 그러니까 70명이 전부 그러니까 70명, 80명이 전부 다 요 토론의 주인공이 되는 건 아니야. 자기가 쓴 개요를 다른 사람한테 공개할 의향이 있고 피드백을 받을 의향이 있는 사람만 할 거예요. 가령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발표 최대 10점이라는 게 뭐냐면은 발표한 사람한테는 기본적으로 5점을 줘요. 대신에 이제 아까 말했듯이 다른 학생이 피드백을 걸 거잖아요. 그럼 피드백에 답변을 해줘야 돼. 근데 답변 하나도 안 하는 학생이 있어. 그 학생은 그냥 5점만 나가. 대신에 피드백을 제가 보기에 열심히 했다. 뭐 요 정도는 열심히 했다 싶으면은 5점이 또 나가. 그래서 10점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발표는 안 하고 나는 다른 애들 거 보고 피드백이나 해야지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학생이 했던 뭐 여러 가지 그 피드백의 어떤 내용, 질, 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래갖고 최대 5점이라고 돼 있는데 좀 더 줄 수도 있어요. 한 7점까지는 줄 수도 있어. 이 학생은 정말 열심히 했어. 모든 애들한테 도움이 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은 그래 플러스 2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줄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기본으로는 최대 5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뭐 구체적으로 기준이 저 5점의 최대를 맞출 수 있는 기준이 뭔지 궁금할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수만 가지고는 하진 않아요. 왜냐면 수만 가지고 하게 되면은 되게 얼척없는 걸로 수를 늘리는 애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용, 수, 그리고 이거는 되게 크리티컬한데 라는 느낌이 아니고 그런 내용이죠. 내용 평가 같은 걸 해가지고 5점을 드릴 겁니다. 자, 요렇게 하는 게 요 과제를 다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50분짜리 수업을 여러분이 두 개를 듣는다. 즉 1번 선택지를 고르면은 이 과제를 다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30분짜리 수업을 듣는다. 그리고 20분짜리 과제를 할 거다. 라고 하는 2번 선택지가 있었죠. 아까 설문조사 할 거라 했잖아. 그러면은 요걸 안 할 거야. 그리고 요것도 안 할 거야. 개요를 쓰고 기말 과제를 쓰는 건 할 거예요. 무조건. 근데 토론하고 요거 논리학 문제풀이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논리학 문제풀이는 만약 요걸 하게 되면은 20분 과제를 하게 되면 논리학 수업에 그냥 제가 끼워서 넣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5점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대체될 거고, 그리고 토론 10점 같은 경우에는 그 수업할 때마다 제가 내면 돼. 그러니까 토론하고 피드백하고 이런 거를 그 여러분 전체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랑 여러분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면 총 15점이 요 과제로 나가는 거예요. 15점이잖아. 그래갖고 과제 하나당 1점? 그러니까 실제로 30분짜리 수업이 두 개가 나가게 되잖아요. 2시간짜리 수업이니까. 그러면 과제는 이제 만약 한 문제씩 낸다고 쳐봐. 그러면은 두 개씩 하니까 30문제가 나가잖아. 그럼 한 과제에 뭐 0.5점? 요거는 이제 제가 설문을 하고 이제 설문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과제 점수를 토탈 계산해 가지고 해드릴게요. 어쨌거나 과제 토탈 점수 30분짜리 동영상을 듣고 20분짜리 과제를 하겠다라고 나는 수업 방식을 고르게 되면은 요 과제 점수 15점을 알아서 제가 잘 분배해 가지고 나눠 드릴게요. 물론 그리고 요렇게 한다고 해서 꼭 요렇게만 하는 건 아니에요. 주로 요렇게 하고 설명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요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걸 선택하게 되면은 전 거의 다 요렇게 합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 요렇게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50분을 그냥 다 떠드는 스타일이라가 지금도 봐봐 43분이야. 나 이거 지금 찍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어쨌거나 15점짜리 요 토론이랑 일반 과제 5점이 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매 시간마다 풀 과제 20분짜리 과제에 들어갈 거라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거 그냥 다 점수 임의로 주고 15점으로 환산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하도록 할게요. 과제 평가는 최종 제출된 과제물의 형식, 내용을 평가할 겁니다. 요거는 특히 요 글쓰기랑 요 개요 같은 경우에 제가 형식하고 내용을 다 봅니다. 형식하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수업하면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장애학생 지원을 보도록 할게요. 장애학생 지원 그 평가 방식 조정이 가능합니다. 가령 시험 시간을 연장해 준다거나 뭐 요런 거 가능하다는 거. 왜냐면 실제로 오거나 가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뭐 수업 대필 원래 무슨 수업 대필 학생 지원 뭐 요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죠. 어쨌거나 평가 방식 조정 정도는 가능하고 제가 들어보고 그럴 수 있겠네라고 싶은 것들은 이제 지원을 해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할 거냐면은
주별 강의 계획을 보도록 할게요. 자, 주별 강의 계획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뭐냐면은 주별 강의 계획은 여러분들의 이해도와 수업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꼭 미리 말씀드립니다. 특히 변경이 잘 돼서 그래요.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에는 진짜 변경 안 하고 해볼 거예요. 공휴일 등 공휴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공식 보강일을 지정할 건데 공휴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 수업에는 월요일도 없고 목요일도 공휴일이 없어. 그러니까 보강일은 없는 걸로 보는 거. 9에서 14주차 내용 요거죠. 수업 진행 정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연역 논증 정원에 2개, 요렇게 2개, 논리학 문제가 하나 돼 있죠. 원래는 이래 안 돼 있었거든요. 제게 하나 요렇게 돼 있었단 말이야. 근데 해보니까 이게 꼭 2시간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거는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내용 보도록 하지요. 자, 오늘 하는 거 강좌 소개 이것만 하면 끝납니다. 5분 만에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비판적 사고에 관해서 간단하게 해볼 거예요. 물론 첫 시간에 원래 같으면 실강이면은 옮겨서 온 사람들, 강의 변경해서 온 사람들은 요 1주차 강의를 못 듣기 때문에 이거를 보통 쌤들이 수업을 안 해요. 근데 이제 비대면 녹화다 보니까 자기가 알아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옮겨서 오신 분들은 알아서 들으시면 돼요. 비대면 녹화 수업이고 이캠퍼스를 통해서 합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요 다음 주 시간은 이제 인식론하고 분석적 사고라는 거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요 두 개는 정말 그 비판적 사고의 직접적인 내용하고 관련 있는 거는 요거고 나머지는 이제 다 배경이에요. 좀 알아둬야 할 배경들이 있어가지고 배경 지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3주차부터 요까지 9주차까지는 이제 논증에 대해서 주로 할 겁니다.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논증에 이에 있는 유형은 귀납 논증에도 여기서 또다시 나올 수도 있어. 분석 같은 경우에는 논리학에서 또다시 나올 수도 있고 뭐 요렇거든요. 어쨌거나 논증에 대해서 주로 할 건데 논증이라는 게 뭔지는 요때 수업 들어가서 알아보면 됩니다. 유형 첫 번째 논증 유형에는 뭐 유형들이 뭐가 있는지 그것들 평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 논증의 두 번째 분석을 할 건데 요게 조금 중간고사에 많이 나올 만한 거예요. 왜냐면 이걸로밖에 문제를 못 만들어. 그러니까 뭔가 참신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파트가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고요. 논증회의의 제작 개요쓰기, 즉 개요쓰기를 요때 할 거예요. 그럼 중간고사가 여기잖아. 그럼 하나, 둘, 2주간 있잖아. 그럼 2주 동안 개요를 써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토론을 진행하게 되면은 개요쓰기를 한 다음에 요 2주 동안 토론이 진행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50분짜리 수업을 선택했을 때 그래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A 학점을 받기에는 50분짜리를 선택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과제를 제가 일일이 내드리면은 제가 일일이 그 평가를 해가지고 맞고 틀린 거를 아마 체크를 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만점 받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어쨌거나 개요를 5주차 때 쓰고 토론은 6, 7주차 때 진행되고 개요 쓴 거 과제는 중간고사 때 내면 됩니다. 그리고 6주차 때는 오류 모음을 할 거예요. 오류가 원래 중간중간에 껴서 나오는데 그 오류들을 그렇게 할 바에야 그냥 오류 모음을 싹 다 오류들을 그 우리가 흔히 그 논리학에서 말하는 오류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무슨 어쨌거나 여러 가지 있어. 뭐 사람의 호소 권위요, 호소 뭐 기타 등등 오류들을 한 번에 모아서 할 거고 요것도 문제 내기 좋죠. 근데 오류 갖고 문제를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아요. 그냥 요거는 오류 이름을 주고 참신한 예시 하나 생각해봐라 이런 느낌으로 낼 거거든요. 그리고 7주차 땐 귀납 논증을 할 겁니다. 귀납 논증이 중간고사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원래 중간고사 하기 전까지 원래 귀납 논증은 중간고사 이후에 했는데 아무리 해도 요게 어떻게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귀납 논증 1을 중간고사 전에 하고 요까지를 중간고사 내용으로 할 겁니다. 요래가 중간고사 범위예요. 물론 강좌 속에는 안 들어가. 여기서부터야. 그리고 여기를 이제 기말고사 범위를 할 겁니다. 귀납 논증이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쓰는 논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귀납 논증이고 두 번째가 연역 논증이에요. 귀납 논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논증의 대부분 귀납 논증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역 논증을 쓰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 가령 이런 거지. 뭐가 있을까? 어쨌거나 경험에서 근거를 찾아내면 전부 다 귀납 논증이라고 부르거든요. 가령
1번 1번 새 어떤 새 A가 있어. 어떤 새 A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A 새를 관찰하니까 하얀색이었어. 두 번째도 있는데 하얀색이었어. 세 번째도 있는데 하얀색이었어. 쭉쭉쭉쭉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0마리쯤 봤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어떤 새 A는 하얀색이다. 요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귀납 논증입니다. 귀납 논증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유비 논증도 있고 무슨 논증도 있고 무슨 논증도 있고 요렇거든요. 그래갖고 그거 내용이 여기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칠 거예요. 중간고사 치고 귀납 논증 나머지를 합니다. 귀납 논증은 여기서 하는 귀납 논증은 일반적인 형식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하는 귀납 논증은 그 귀납 논증이 크게 어디서 제일 많이 쓰냐면 과학이라는 영역에서 제일 많이 쓰입니다. 과학이 어떤 건지는 그때 가서 확인해 볼 거고요. 과학에서도 많이 쓰이고 도덕에서도 많이 쓰이고 예술에서도 많이 쓰이고 법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법은 안 할 거예요. 법에서의 귀납 논증은 안 해. 왜냐면은 내용이 별로 없어. 그리고 법학에 대해서 내가 좀 잘 몰라. 근데 과학, 도덕, 예술은 할 거예요. 시간이 되면은 예술을 하고 시간이 안 되면 예술도 뺄 겁니다. 왜냐면 예술은 너무 좀 귀납 논증이라고 하기에는 좀 왔다 갔다 해. 대신에 과학 논증은 귀납 논증의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할 거고 도덕 논증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시험이 있어요. 지금은 피셋하고 리트밖에 안 남았지만 이 수업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디트도 있고 미트도 있고 다 있었거든요. 거기서는 특히나 도덕 논증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왔어. 나올 내용이 요거밖에 없어. 3개밖에 없거든요. 그걸 해두면은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피셋이나 리트 칠 때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법학과도 아니고 뭐 공무원 할 생각도 없어서 피셋이나 리트 전혀 안 칠 거야 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 사람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크게 되어가지고 저 공무원 놈 죽여야겠다 이래가지고 피셋을 칠 수도 있고 이 사회의 불합리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변호사가 돼가지고 저것들을 다 조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 리트 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알아두면 돼. 그리고 연역 논증 할 거예요. 연역 논증은 크게 정언 명제랑 명제 논리 2개를 할 건데 둘 다 엄청 쉬운 내용을 할 겁니다. 요거 2개가 있는데 왜냐면은 엄청 쉽다고 난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1시간에 끝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내용을 2개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할 거고 연습 문제를 한 번에 다 풀어드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습 문제가 나갈 거거든요. 각 그 논리학마다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푸는지 제가 한번 풀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요걸 모아가지고 기말고사를 치시면 됩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51분이나 걸렸네요. 제가 딴소리 한다고 그랬겠지. 오리엔테이션은 그냥 빨리 감기 되면은 2배속 해가지고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모두 수고하셨고 조금 있다가 비판적 사고란 무엇인지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살펴보는 걸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모두 수고하셨어요.